얼마 모았어요 그래서? 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궁금한데? 이런 공개해도 돼? 세상의 많은 재테크 초보자들을 위한 고민 타파! 철! 유니. 크로스! 오늘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할 건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적금이랑 예금을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은 적금 후의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잖아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사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사람마다 어쨌든 상황이랑 목적이랑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해라 이런 정답은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금을 이제 여러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적금이 완료가 됐다. 뭐 1년짜리든 2년짜리든 끝났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돈이 모아져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예금을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넣는단 말이에요. 얼마 모았어요 그래서? 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궁금한데? 이런 공개해도 돼? 그 정도면 지금 일한 지 얼마 됐죠? 5년 차예요. 5년 차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 모았대요 여러분.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이 정도면 많이 모은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주식도 포함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포함한 거. 포함한 거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돈 모으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쓰고 싶은 거 요즘 너무 많고 하는데 이 정도면 잘 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름 잘 모았는데 왜? 왜냐면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잖아. 아니 2천만 원 모아도 잘한 거고 3천만 원 모아도 잘한 거고 뭐 이런 거보다 잘 모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초반에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지금이야 이제 어느 정도 연차 쌓이고 다른 방송도 하면서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첫날 방송 때는 엄청 나를 까더니 오늘 또 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래. 거야? 저 사람 되게 갑자기 이미지 착한 관리하는 사람이고. 거 아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저 원래 좀 푸근하고 따뜻한 사람이. 자 어쨌든 네. 저는 적금을 이제 깨서 예금에 그대로 넣어두고 또 적금 또 들고 또 예금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내가 뭐 당장에 내가 투자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목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른다. 그럼 막연히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아까 뭐 우리가 첫 번째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적금 만기됐을 때 이 돈을 예금을 내어야 될지 지금 사람 주식들 많이 하니까 주식해야 될지 아니면 좀 돈을 더 모아서 뭐 부동산을 해야 될지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제가 영상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댔어요? 이렇게 만기가 됐을 때 목표 여러분 맞췄다. 목표가 목적이 중요해요. 윤희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금하고 만기되면 예금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는 돈을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모으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행인데 다만 이제 내가 제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래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고민도 해야 되고 맞아요. 내가 몇 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 나름 미래도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돈을 좀 모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년 뒤에 뭐 할 거라고요? 전 결혼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공개 구원합니다. 댓글로 어필해 주시면 아무튼 제가 적금이 끝난 후에 예금을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나쁘지 방법이다. 않다. 쓰는 것보단 낫다라고 그쵸, 말씀해 그쵸.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주변에 적금이 끝나고 나면 그걸 또 그대로 또 적금에 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참 많이 잘 찾아보나 보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만기가 됐어요. 이걸 적금으로 넣는다고요? 네. 왜 적금을 넣어요? 예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 이번에 적금 끝났는데 또 다른 적금 괜찮은 거 없나요?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돈을 목돈 만든 거 별도로 어차피 매달 정기 적금 했으니까 내가 100만 원 저축했으면은 100만 원 또 내가 저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예금으로 넣고 또 다른 적금을 그렇죠, 하겠다. 그렇죠. 적금과 예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보시면 돼요. 요거 위에 보시면 되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적금이라는 부분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데 일단은 너무 정기 적금 위주로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지금도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모으는 거는 괜찮지만 이자까지 사실 발생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내가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적금도 좋지만 그 중에서 일부 자금은 내가 적립식 펀드 같은 것도 한번 해보는 걸 좀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차피 정기 적금이랑 똑같은 구조인데 그거를 은행 적금 상품이 아니라 증권사의 펀드 상품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펀드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럼요.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적립식 펀드를 할 때 저희가 3년에서 한 5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좀 돈을 모으실 분들은 뭐 일부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 됐든 그거를 조금씩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 펀드를 하라고 하면 한 번에 막 30만 원, 50만 원 해버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내가 10만 원을 할 거라고 해도요. 펀드를 10개로 쪼개도 돼요. 만 원씩도 돼요. 1,000원씩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만 원을 한 펀드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펀드 자체가 분산인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주식, 펀드 이런 것들도 차차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요, 구독. 분산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펀드 자체가 분산인데 그 펀드를 또 뭐 쪼개가지고 여러 개 펀드로 나눠서 하게 되면 또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펀드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저는 한번 시작을 해봐라 라고 하고 싶어요. 다만 1년 뭐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는 뭐 펀드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은행 적금으로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적금에 대한 부분들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적립식 펀드 같은 걸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하자면 적금이 끝난 후에는 예금에 묶어놓는 방법이 있고 예금을 묶어놓은 다음에 또 새로운 적금을 들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적립식 펀드도 나름 괜찮다 이렇게 네네.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다면 우리 김현철 전문가님은 적금이 끝난 후에 과연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는 내년에 제가 뭐 하죠? 결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 드디어 5월에 장가갑니다. 5월 1일입니다. 제가 어쨌든 잠깐만 네. 영상 편지 한번 해야죠. 예비 신부한테 그런가요? 여기 보고 네, 그래도 할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예진아, 오랜 기간 동안 나 때문에 참 많이 울고 웃고 했는데, 앞으로는 더 이제 웃을 일만 가득하도록 내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아무튼, 사랑하고, 앞으로 평생 함께 하자. 안녕. 그래서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럼 당장 뭐예요? 결혼에 대한 비용도 들어야 되죠. 거기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집도 이제 마련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제가 뭔가 공격적인 거에 이만큼 쏟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을까요? 안정적으로 모아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여유 자금으로 일부 자금은 진짜 없어도 되는 돈은 주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거의 대다수의 자금은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딱 목적에 맞게 하고 당연하죠. 계시네요. 그럼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 예금? 저도 이제 저축 상품도 하고 있고요. 네. 적립식 펀드 같은 것들은 금액은 적지만은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안정적으로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CMA 통장 같은 데 좀 쌓아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금이랑 예금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한번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금리 적금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자, 고금리 적금이 궁금하신 분은 위에 이 영상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금이 끝나고 난 후에 뭐 예금도 할 수 있고 적금도 할 수 있고 적립식 펀드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재테크 방법도 있어요? 너무 많죠. 지난 시간에도 아주 살짝 언급했지만 ELS도 많이 어떻게 보면 국민 재테크 중에 하나였는데 저 이거 잘 몰라요. ELS가 뭐냐면 증권사에 있는 거예요? 증권사에서도 가입 가능하고 뭐 은행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냥 뭐냐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은 뭐 6개월 이내에도 먼저 수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익을. 그러니까 기간 자체는 3년으로 보통 가입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일정한 조건에 충족되면 6개월 만에도 그 수익을 받고 종료가 되는 그런 상품들도 있어요. 대신에 그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6개월 연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3년까지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예적금 얘기하다가 펀드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ELS까지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ELS라는 것도 있다는 정도. 다만 ELS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수를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단일 주식을 투자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단일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지수를 추정하는 게 조금 더 낫다. 거기다가 금융종합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될 수 있으니 그걸 좀 신경을 쓰셔라. 요 정도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만약 ELS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철TV 재무상담 치셔가지고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곧 알려드릴게요. 또 채권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채권, 사실 이 채권은 주식 얘기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채권이 뭐냐면 자, 이 종이 쪼가리가 있어요. 나는 나라예요. 나는 대한민국 나라입니다. 자, 내가 돈이 필요해요. 자, 돈이 필요하면은 야,
이 종이를 좀 사줘라고 해요. 일반 소비자한테.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이 종이를 사줄까요? 뭔가에 대한 그 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년에 3%씩 이자를 줄게. 대신에 만기 되면은 이 돈을 내가 다시 걷어드릴게. 이게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은행 상품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하는 국가채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뭐 공공기관채 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공채 같은 것들은 좀 안정적이겠죠. 네. 대신에 이자가 많이 쳐줄까 안 쳐줄까요? 안 쳐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어떤가요? 삼성전자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이자를 많이 줄까요? 좀 쏠쏠할 것 같은데요? 이자가 쏠쏠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안전한 회사가? 큰 회사가? 그럼 삼성전자 말고 돈이 많으니까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채권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나라나 삼성전자나 이런 신용 등급이 있어요.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들이나 나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적게 줘도 나는 이거 살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김현철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만약에 이자를 10% 준대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할래요. 그래도 사실은 고민될 거예요. 왜 이 회사가 망하면 아예 날리는 거지? 한 40% 줬으면 좋겠다. 40%. 네, 뭐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그런 회사를 사실 투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 뭐 들어보지 못하는 회사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어쨌든 뭐 이자를 받아가면서 나중에 만기 때 내가 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채권이다라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적금 만기를 앞두고 있다 혹은 적금 만기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일단은 적금 만기가 됐어요. 주식 하고 싶죠. 뭐 펀드도 해보고 싶죠. ELS도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금융 상품을 먼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죠?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노후를 위한 뭐 목돈을 묶어둘 수 있는 연금 상품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그냥 한 3년 뒤, 5년 뒤에 목돈을 좀 불리는 용도다. 그러면 뭐 ELS나 펀드나 아니면 일정 부분들은 주식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야. 1년 뒤, 2년 뒤에 전세자금 무조건 올려줘야 돼. 라는 돈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예금 같은 데 묶어두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이 돈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 목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김현철 전문가님께서 댓글 답글을 남겨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또 다음에 또 어떤 주제로 돌아올지 저는 몰라요. 뭐 할 건가요?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다음번 영상이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나름대로 뭐 통장 쪼개기부터 해서 예적금 그리고 뭐 목돈을 어떻게 좀 뭐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천천히 저희가 뭐 채권이나 주식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저와 함께 이 재테크의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조금씩 지금 어떻게 우리가 4회차를 찍고 있어요. 네. 조금씩 뭔가 좀 들어오는 게 있나요? 뭔가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도 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꿀 정보들도 많이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더 파헤쳐봐야겠다, 좀 더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아. 관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내가 뭐 그런 부분들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것들 답변 드리면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씩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뵐까요? 어떻게? 안녕. 뭘 가?